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인천 지역 8월 6일자로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를 능가하는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인 인천. 물량 이기는 장사 없음을 대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살벌해진 인천. 그 다음은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자료 제가 인구 1000만으로 가정시 공급량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그 자료를 나타내놨는데요. 인천 지역이 1등이에요. 공급량 1등. 대구가 하락은 1등으로 시작하고 인천이 2등으로 시작했어요. 인천, 야, 이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버텼지? 그 수도권 프리미엄이 좀 있어요. 수도권 프리미엄. 우리가 공급량이 많아지면 경기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서울도 비어가고 경기도도 비어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던 관계에서 이제 상호 경쟁해야 되는 관계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순서 어디로 보이나요? 그 다음 순서 인천이에요. 인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순서 부산이에요. 부산.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1등을 했던 대구. 대구보다 더 심한 인천. 인천 상호 경쟁 관계로 놓이게 되면서 하락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어요. 왜? 또 하락의 요인은 무엇이냐? 2021년도 대구가 엄청난 위기를 거치고 있는 동안에도 인천은 괴멸적인 상승을 했어요. 부산은 인천만큼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순서로 보시면 광역시를 놓고 봤을 때 순서로 보시면 다음 순서 부산으로 정해져 있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인천의 매도 물량 부산처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절대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27,000이에요. 27,000. 27,000개. 적었을 때는 얼마나 됐느냐? 11,000개. 11,000개에서 27,000개. 1.6만 개의 매물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다. 그렇다면 또 엄청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힘들다. 전세 물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전월세 대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폭발적으로 부산이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인천도 증가를 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다. 공급 물량이 적었다. 그거 일부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 서울도 그래도 해결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 외의 지역들 생각보다 공급 물량 굉장했었어요. 특히 인천 지역 분양 물량 이런 것들 제가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놀랄 정도로 많았거든요. 부산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이 인천 지역의 물량 왜 다 소화해준다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소화를 해준다면서 소화를 안 해줘요. 월세 물량도 소화를 안 해줘요. 소화를 안 해주는 사이에 연초 대비로만 놓고 비교해보더라도 8,700건에서 15,000건으로 약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근래 어느 정도 다시 정체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 물량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하락률, 야, 제가 이거 2달 전에 조사할 때만 해도 인천 이런 하락률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0.05. 물론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식어갔다. 인천 매매와 전세 두 개 모두 빠르게 식어간다. 부산을 놓고 보자면 부산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4. 그 다음 순서 보이시나요? 대구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대구는 중간에 크게 가격 조정 받은 적이 잘 없었어요. 2015년, 16년, 17년 상반기까지 잠시 조정은 있었을지언정 큰 조정은 없었어요. 부산은 과거의 조정 지역 때문에 큰 조정을 한번 거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순서는 부산이다. 매수 심리, 인천의 매수세 바닥을 기고 있는 듯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8.2에요. 거의, 야, 이거 매수 우위지수 18.2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라고 느끼실 겁니다. 인천 아파트의 거래량 올해 4월을 정점, 이 모든 광역시 공통이지 않습니까? 모든 광역시 공통으로 4월에 정점을 찍은 후 거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1080건, 이 인구 대비나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서울의 거래량이 아주 가파르게 줄어드니까 인천 지역 거래량도 가파르게 줄어들더라고요. 가격 상단 부분 상승가, 신고가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편안시장 송도, 청라, 이런 지역들, 유명한 지역들 몇 군데 있잖아요. 이 가격 하락률 보시면 30%, 15%, 30%.
요거는 보합 정도. 요건 대략 한 20%. 이 30%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1 얼마라는 숫자 중에서 주간 실거래 주에서 1이 등장했다 하면 요 30이라는 숫자 자주 보게 된다는 것. 자, 이거 8월 6일자 자료 5페이지. 5페이지 보여드리고, 나머지 또 가격 상단 부분 보여드릴게요. 20, 보합, 10, 10, 10. 그 다음, 30, 이 30이라는 숫자 많이 등장하죠. 20, 10, 25, 10, 25, 30. 부산보다는 확실히 숫자가 조금 더 크게 하락률이 반영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낮은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요거는 8월 5일자 하루하루 과거로 돌아가면서 가격 상단 부분 6개만 보여드릴게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30%,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현상들 부산도 조금 있으면 나타나요. 그 어떤 부산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지역은 보니까 내가 4억 미만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호가가 안 떨어지더라. 그 시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호가 끝까지 버티는데 시간이 지나면 낮은 호가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꼭 구매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분이라면 현장에 나가면 생각보다 더 싼 매물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네이버 매물상에도 호가 낮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루 더 이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저희 25, 30 우습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30이라는 숫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거의 대구급의 하락.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인천에 공급 물량이 워낙 많아서 대구를 능가할 거다. 다음에 서울도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또 하루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락률이 이렇게나 높게 나온다. 놀랍습니다, 진짜. 저거 다 특수거래야. 인천은 뭐 특수한 사람들만 다 했습니까? 부산은 특수한 사람만 다 했습니까? 특수거래 한두 건 나타나다가 정상적인 거래도 저런 모습으로 다 돌아서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20. 정말 놀랍다. 왜 이렇게 많이 빠져? 라고 느끼겠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연초 대비 아직까지 3억 2천. 부산보다 건당 거래대금 보면 수준이 더 높아요. 대구보다 더 높아요. 부산 제2의 도시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 거래량 보시면은 다 죽었다. 거래량 다 죽었다. 과거 이런 상승 보기 힘들다. 2021년 인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럼 뭔가 좀 낌새를 차렸어야 돼요. 근데 매일 신고가 행진이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끊임없이 상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무조건 우상이가 맞아. 역시 옳았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30% 뚝뚝 떨어지는 옆에 배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간은 계속 떨어져 왔다. 3억 미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싼 거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점점 비싼 것만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럼 비싼 거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 6억 이상의 거래량. 최근에 반등은 좀 있었어요. 반등은. 근데 이 반등이라는 것이 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신고가를 쓰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9%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 10%, 12%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뭐 10억짜리가 7억에 거래되고 11억짜리가 8억에 거래되고 이렇게 형성된 6억 이상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 없다. 아직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시장 아무도 끌고 가지 않아요. 어느 뭐 특정 지역이 인기가 있다. 그 지역은 뭐 거래가 잘 될 거다. 가격은 아직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구별로 거래량을 보시면 어느 구 하나 특출나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살아난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 같이 상승을 타고 하락을 타고 거래도 같이 식어갑니다. 분양권 거래량 바닥을 완전히 기고 있는 상태에서 0.9억 떨어진 거래 하나 정도 보이고 신규 거래로 신고가도 한 개 보이고 나머지 크게 빠지는 모습은 아직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격 자체가 좀 낮아요. 가격 자체가 대구 지역이나 부산도 조금 낮기는 해요. 그 대구 지역은 이 시작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막 5.5억으로 막 거의 5.5억 5억 이런 식으로 때려서 지금 현재 한 5억쯤에 분양했던 것들 가격이 한 5.2억 이렇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해요. 그래서 매도했는 사람 손에 돈 1,000만 원이나 쥐어질까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거래가
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그래도 그나마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구보다 더 싸? 이런 느낌. 전세 거래량 전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 임대차 3법 때문에 거래량은 더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전세 대란 어디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억 단위, 2억 단위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 대란, 이게 전세 대란. 언론에서 말하던 전세 대란이 이런 것이었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대란이 일어난다고 했었나? 물론 언론에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완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전세 대란 일어나고 난리 날 거야. 지금 집 안 사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집값을 밀어 올릴 거야.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이 오를 거다. 사라. 그러면 언론에서 반대로 이야기해주나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 전세 가격이 내리면서 집값을 같이 끌어내릴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가격 밑으로 내려와도 그래도 일단 평균적으로 매매되는 전세 가격은 부산보다 더 높다. 대구보다 더 높다. 인천 대단한 곳은 맞다.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 인천 가서 도와주지 않아요. 제 코가 석자예요. 보증금의 방 전체 시장 규모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 거예요. 평균 전세 가격 하락하는 추세 명확하게 보입니다. 평균 2억 6천 정도. 부산이 2억 5천 정도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맞죠? 전세 거래량 신규 인구 유입이 계속 많았던 곳 부산, 대구, 여타 광역시들은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래 들어서 인구 증가폭이 좀 둔화되기는 했어요. 그 말인즉슨 요 거래도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다. 전세도 확실히 싼 거를 찾는 경향성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금리가 낮을 무렵 2020년 이럴 때는 좀 3억 4억 전세 아주 우습게 봤지만 4억 5억 전세까지도 좀 우습게 볼 만한 금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아니합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하긴 한 10% 정도 희한하죠. 대구도 10% 정도 버텼고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모든 지역 웬만한 가행시들은 한 10% 정도 버텨주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8월의 빅스텝은 어느 정도 좀 유력해 보이는 듯 합니다. 월세 거래량 때문에 난리라고 했던 것은 이런 뉴스들 있죠. 모든 광역시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1, 2, 3, 4월달, 심지어는 5월달 정도까지 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월세 거래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세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혼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세 평균 거래량, 평균 월세 가격 부산보다 조금 낮은 느낌 드시죠? 60만원 조금 안 되는 느낌이고요. 보증금이 많이 떨어진다. 보증금은 줄어들고 월세도 조금 낮은 수준. 요거 약간 이렇게 교차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을 보시면 요때까지 거래량 좀 많았다. 그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들 계속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임대차 시장을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2+2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 2+2는 임대인에게 나름 또 방어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